네, 시장 데이터들을 검토해 봤을 8월 중순 이후에 탄력적인 시장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 신중한 시선에서 코멘트 있었습니다. 이익 상향 종목들 저희가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2차 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2632, 코스닥은 935,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7% 급등한 반면에 카카오는 흐름 여전히 부진한 어제장이었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면서 오늘장 준비 함께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저희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조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개별 이슈로 움직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전임상에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에 상한가 행진을 보였습니다. 9.99% 오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서남의 경우에는 5%대 상승 탄력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세계 최초로 구현할 거란 기대감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상승폭 나온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엔캠은 2차 전지 광풍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4%대 상승률을 보였죠. 앞으로도 TDL 인수 모멘텀까지 더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 엔지니어링 HB솔루션도 시세를 분출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비전 프로용 마이크로 OLED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각 3%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엔캠을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엔캠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그 전해질, 네. 예,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4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3위, 그러니까 1위, 2위, 3위가 다 이제 중국 기업이라서 네. 어떤 뭐 중국 쪽과의 뭐 경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경쟁이라기보다도 어떤 각자 어떤 고객사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어떤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뭐 양극재, 뭐 도전체, 뭐 분리 막 이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뭐 부품주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경쟁 강도가 그 중국과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엔캠 같은 경우가 지금 전해질 쪽, 그러니까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리튬을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로 옮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전해질 쪽에서의 그 시장은 굉장히 큰데 그리고 전해질 우리나라 1위 기업인데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뭐 주가 수준에서도 접근하기도 저는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시간외에서 움직인 게 이제 TDL이라는 기업 인수권 때문인데 이 네.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금액도 커요. 197억이면은. 네네. 이 엔캠의 어떤 자기 자본 대비해서도 거의 7% 수준이 거의 네. 현금으로 아예 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근데 2차 전지 개발이나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엔캠이 이제 전해질 쪽으로만 우리나라 1위 기업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적이나 뭐 연간으로 했지만 1분기 때 실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밸류 체인,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을 좀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뭐 같은 소재, 뭐 4대 소재라고 하더라도 뭐 양극재 그리고 뭐 음극재도 아니라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제 그 올라가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전해질과 관련된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주가 좀 쏠림 현상이 양극재 쪽으로도 많이 양극재 아니면 또 이제 음극재 쪽으로 많이 가긴 했지만 이 전해질 기업 쪽으로 많이 안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어떤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캠도 종합적인 밸류 체인을 좀 완성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2차 그 소재 관련돼서 좀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 나온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약간 좀 더 얘기를 네네. 하면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약간 2차 전지 쪽에서의 쏠림 현상, 그 양극재 쪽에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선 그 전에 이제 2018년에 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뭐 근데 지금 현재와 좀 결이 틀린 게 이번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양극재 기업 또 양극재 기업 안에서도 뭐 에코프로 이런 그 LS 포스코 쪽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좀 많이 결이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쏠림 현상이 분산됐을 때 2차 전지 쪽에 다른 업종 간다가 아니라 2차 전지 안에서 다른 뭐 도전체 뭐 전해질 쪽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엔캠에 대한 좀 관심을 그럼 우리가 전해질 1위 기업이잖아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 전략은 가격적으로 어떻게 좀 정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뭐 75,000원에 끝났는데 뭐 충분히 그 매수 들어가기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 78,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입니다. 매수가 75,000원, 목표가 78,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종목 가운데 매수, 그 개인의 매수세 몰리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진 어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자랑할 걸로 보여지는 신세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6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상신전자 그리고 최근 베트남 진출 소식을 알린 메디톡스, 골관절염 치료제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한 휴메딕스까지 이렇게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각 13거래일, 10거래일, 7거래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신전자와 메디톡스는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KC코트렐은 6거래일 연속 매수세 흐름 관측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 최초 수출 본격화에 들어갔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SK네트워크스를 무려 28거래일째 담고 있죠. 특히나 3%대 전일에도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에 탄력이 붙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 엘리베이는 21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본업에 더해서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숫자가 잘 나오는 데한 기업에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휴비츠, 솔브레인, 휴원스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 10거래일, 9거래일, 5거래일 연속 매수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메딕스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뭐 저만제 쪽에서의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용 관련, 그러니까 필러 쪽이죠. 이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이제 저만제 쪽을 넘었어요. 네네.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휴메딕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의료기기, 피부 의료기기 쪽 과 그리고 이제 뭐 보톡스 뭐 이런 그 관련 기업으로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2분기 때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100억 가까이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지난 분기에 이어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분기 사상 어떤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경신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지금 올해 이 3월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이 가을부터 1년 동안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네. 보여주었거든요. 뭐 올해 1분기 때는 약간 쉬어가는 부분은 좀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분기 뭐 최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록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가는 부분도 실적주로서 안전하게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필러 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그 실적을 더 기대를 더 크게 갖고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네.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 때 그냥 그 전에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시장을 기반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 브라질 특히 이제 브라질과 남미 쪽이 우리나라 어떤 이제 피부 쪽에서의
가장 큰 어떤 시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 해외 쪽에서의 뭐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잘 마무리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오버행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얘기 나왔었지만은 주가에는 어떤 그 크게 지금 작용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한번 좀 매수관 좀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휴메딕스뿐만이 아니라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한국이 에스테틱 관련해가지고 좋죠. 굉장히 네. 많이 좀 상승을 했다. 하지만 뭐 정고점 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뭐 이런 매력들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에스테틱 쪽은 그 전에도 네. 무려 뭐 너무 정고점 많이 높다라고 하지만 다 무시하고 다 갔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계속 그 좋아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만 한다면은 약간의 뭐 피크아웃 세상 우려가 있겠지만은 네. 해외 쪽 시장을 개척한다면 피크아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트 띄워놓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난주 후반에 역시 그 지난주의 주가도 역시 휴메딕스도 역시 차실현에 대한 노출이 한 번 네.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잘 극복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39,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에 대한 우리의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기관 수급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비츠 말씀을 좀 드려 네네. 하겠는데 뭐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은 65억, 뭐 작년 대비해서 한 그 3.2% 올랐는데 네. 예상보다 그러니까 그 뭐 작년 대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좀 그 비용적인 면에서 이 영업이익이 약간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제외하면은 휴메딕스의 죄송합니다. 휴비츠의 네. 휴비츠의 그 본업은 좀 잘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근데 이제 비용 같은 경우가 뭐 일반적인 어떤 뭐 필요한 뭐 나가야 되는 비용이 아니라 뭐 신약 그리고 이 신사업이나 이 전시회 참가 같은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 새로운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휴비츠에 대한 지금 현재의 그 구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휴비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임식이 안경 쪽에서 장비 기업으로 많이 생각했지만은 이제 넘어섰죠. 이제 안과 쪽에서의 장비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나 성장성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휴비츠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기기 쪽으로의 그 변모로 이 실적이 잘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의 2021년까지 안과 장비 같은 경우가 매출 20%였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30%를 넘어섰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과 장비가 어떤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재미있는 부분은 네. 휴비츠가 그 전에 이제 안경 쪽에서의 그 장비 기업이었을 때도 PER이 항상 10배가 넘었었는데 안과 장비로서의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더라도 지금 PER 수준 같은 경우가 그 전보다도 낮거든요. 아, 실제로 네. 그만큼 잘 나와서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비츠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은 가져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멘텀 중 하나가 이제 구강 스캐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4분기 출시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그전에 안경 장비나 이 안과 장비 쪽에서의 스캐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다른 섹터로 또 많이 좀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휴비츠 그러면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23,250원에 네. 좀 끝났는데 1차적인 목표가 10%에서 26,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비츠 가격 전략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제는 현대 오토에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8%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의 증권사 추정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장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볼 텐데요. 국내 최대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지만 비우호적인 이 업황이 지속이 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14% 늘어난 1,535억 원이 예상되고 반면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하면서 82억 원 손실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센 타이어도 살펴볼 텐데요. 매출액은 6.69% 늘어날 걸로 보여지지만 흑자 전환도 계속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매출 증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HK 이노웨는 마이너스 16.94% 매출액으로 예고를 했고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30%대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MSD 백신 역기저 효과가 두드러졌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나오는 기업들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어떤 기업 한번 보면 좋을까요? 넥센 타이어 한번 말씀을 드릴 네. 텐데, 뭐 작년 대비해서 이제 흑자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62억이었는데, 거의 뭐 이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거의 35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가 이런 그 호실적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뭐 판매나 또 이 뭐 판매 단가도 올라갔던 부분이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세가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좀 멈추면서 원가율이 개선된다는 부분은 작년부터 좀 기대감이 컸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올해 초에 주가 수준이 6,000원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역시 그 자동차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호실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요. 네. 왜냐면은 이 원가율도 그렇지만은 환율 효과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아, 네. 자동차 업체들 호실자 환율 효과가 큰데 과연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질까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주로서 지금 실적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소외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뭐 부분, 뭐 또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우려감을 갖고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약간 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뭐 넥센 타이어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업종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뭐 체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생산량 늘리고 있거든요. 뭐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과도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있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정적이고 원가율 개선됐다는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9,5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 12,000원 이상까지 올리고 네,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9,500원으로 갔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이제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센 타이어 매수가 8,590원에 목표가 9,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에서 엔캠, 휴메딕스, 휴비츠, 넥센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투자 포인트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